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요양원 계약서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아파트는 이미 저희 명의로 넘어왔고, 이제 엄마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이놈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너한테 줬는데. 칠순 잔치날 아들과 며느리가 내민 것은 축하 케이크가 아닌 고급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강남 요지의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전 재산을 모두 물려준 지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폐륜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모의 애원에도 아들은 차갑게 돌아서며 엄마는 이제 쓸모없다고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노모가 평생을 기록한 낡은 통장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모는 차가운 요양원 복도에서 자신을 버린 자식들을 향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노모는 이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고 버림받은 노모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향한 노모의 마지막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반전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주인공 순옥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번 돈은 오직 자식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들어갔죠. 큰아들 민수는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순옥 할머니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끼니도 거른 채 밤늦도록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민수는 번듯하게 성장하여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며느리 지영은 부잣집 딸로 순옥 할머니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찍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순옥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큰아들 민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의 노후는 쓸쓸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가끔 아들 내외가 찾아와 엄마 힘들지?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라고 말할 때면 순옥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홀로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평생 모은 콩나물 장사로 얻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 자식들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낡은 앨범 속 환하게 웃는 어린 아들의 사진을 보며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후회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도리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다급하게 순옥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급히 승진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담보대출이 있어 재산이 너무 적어 보인다며 순옥 할머니의 아파트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대기업 부사장 되면 엄마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차피 나중에 엄마가 저희한테 주시면 그땐 저희 건데 미리 받아서 담보대출 갚으면 엄마한테도 이자 안 나가고 좋죠. 아들의 그럴듯한 설득에 순옥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녀의 남은 전 재산 3억 원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모두 내주었죠.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평생 너희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재산 증여 후 순옥 할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도 걸면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며느리 지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 대고 생활비 쓰는데 빠듯해요. 매번 용돈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추석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해외여행을 간다며 순옥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혼자 텅 빈 집에서 TV를 보며 쓸쓸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순옥 할머니가 선물로 사준 비싼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라고 적어 놓았지만 정작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자식들의 명예와 체면을 위한 장식품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짐짝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시달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래전 작은아들과 함께 운영했던 낡은 양복점에서 쓰던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작은아들이 사고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만들었던 양복이 걸려있던 그 재봉틀이었습니다. 그 재봉틀은 순옥 할머니에게 작은아들과의 추억이자 평생의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다 낡은 서랍 구석에서 아들이 죽기 직전에 써놓은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형은 엄마 재산을 계속 탐낼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위해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숨겨두었어요. 이 재봉틀 밑에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봉틀 아래를 뒤졌고 그곳에는 작은아들이 미리 작성해둔 자필 유언장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이 과거 투자했던 바이오 벤처 기업의 주식이 상당수 순옥 할머니 명의로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지 조각 같던 주식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 기업은 국내 최고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고 주식 가치는 무려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의 탐욕을 미리 꿰뚫어보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작은아들의 깊은 사랑에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배신을 예견한 작은아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낡은 재봉틀에서 울려 퍼지는 바느질 소리는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순옥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하던 그 시각,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순옥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순옥 할머니의 아파트를 자신들 명의로 돌려놓았으니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급 요양원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으니 앞으로 요양원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순옥 할머니가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자 아들 민수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며느리 지영은 옆에서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보느라 힘들어요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자식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경악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황이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 순옥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박스에 담는 것을 보며 순옥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낡은 재봉틀도 박스에 담겨 트럭에 실리는 것을 보며 순옥 할머니는 작은아들이 남긴 유언장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된 순옥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순옥 할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통장들마저 아들이 이미 모두 해지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겨버린 후였습니다. 빈 통장들을 움켜쥐고 순옥 할머니는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이 한 몸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순옥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들어했습니다. 식사는 입에 맞지 않았고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식들의 연락만을 기다렸지만 휴일에도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어머니, 아드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바쁘셔서 못 오신대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순옥 할머니는 작은 아들이 남긴 유언장 속 바이오 기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순옥 할머니는 몰래 변호사를 알아보고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모의 마지막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요양원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유언장 속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요양원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도시는 노인에게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순옥 할머니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순옥 할머니는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엄마 좀 살려다오. 그때였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낡은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생전에 쓰던 벨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순옥 할머니는 가까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엄청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작은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아들 내외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순옥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반전은 아들 민수가 순옥 할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실패하고 부도 위기에 몰리자 어머니에게 다시 손을 벌리러 요양원을 찾아오던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실 안에는 변호사와 증권사 직원이 순옥 할머니를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민수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순옥 할머니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남긴 유언장과 함께 순옥 할머니가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넥스트 바이오의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휴지 조각 같았던 주식이 100억 원을 넘어 200억 원, 3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그 자리에서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순옥 할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버린 애미가
네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구나. 민수가 투자에 실패하여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순옥 할머니가 최대 주주인 넥스트바이오에 투자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폐륜적인 아들 내외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순옥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내 자식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순옥 할머니는 넥스트바이오 이사회에서 민수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최종적으로 거절했고 민수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고 며느리 지영은 명품 가방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순옥 할머니는 넥스트바이오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강남 아파트를 팔아 요양원 부지로 기부했고 그곳에 나눔의 집을 지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빈털터리가 되어 시장에서 순옥 할머니가 과거 콩나물을 팔던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벤츠를 타고 시장 앞을 지나다 그들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피부치의 정보다 자신을 지켜준 작은 아들의 사랑과 베풀며 사는 삶의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넥스트바이오 회장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이다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